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해서, 그래도 괜찮아서, 또는 견딜만해서라고 하면서요. 아니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손을 내밀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뀌는 게 없을 때 홀로 견뎌내게 되죠. 이걸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줬다면 그렇게 외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너 지금 그 짐 너무 무겁지? 라고 알아봐 주길, 이해해 주길, 도와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에게 오늘 다가가고 싶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83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9월 2일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83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이 시간, 나들이. 오늘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방송할 시간이 돌아와서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늘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워낙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아서 그냥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삭막해지고 좀 흉흉해지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밖에 나다닐 때 불안하다, 네. 불안감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그 참혹한 범죄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사건이 최근처럼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사회에 대한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되고요. 큰 스트레스를 겪게 돼요. 자극적인 언론 보도나 현장 동영상, 유언 비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고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회복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는 마음, 그런 거에서 나도 같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실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갖게 되는 굉장히 특징적인 이제 생각들이 나는 안전하지 않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네. 나는 이렇게 보호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연대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네. 격려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옆에서 함께 뉴스를 보던 남편, 그냥 일을 그만두지 왜 저렇게 아까운 목숨을 버렸을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많은 직장인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전에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법도 알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렇게 힘들면 거기서 벗어나지 왜 저렇게 안타깝게 아까운 목숨을 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요. 여기 사연자의 말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거겠죠. 네, 그렇죠. 사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죽고 싶다기보다는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네. 그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사라져 버리면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 즉 굉장히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면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흔히 이런 현상을 터널 시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왜 터널에 들어가면 딱 길이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깜깜한 터널로 이어지고 나가는 출구밖에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요. 내가 지금 왜 고통스럽지? 네. 왜 힘들지? 내가 지금 힘든 게 직장 내에서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꼭 이 직장을 내가 다닐 필요가 있나? 그럼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며 적당히 좀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네. 터널 시야에 빠지면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뭔가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터널 시야라는 것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터널 시야를 갖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서서히 네. 갖게 될 텐데 네. 그 서서히 가는 그 과정, 네. 좀 몸에서의 변화, 생각의 네. 변화 이런 걸 좀 짚어주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직장에서 일이 너무 힘들다거나 네. 관계 어려움으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살아오는 습관대로 패턴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왜 쉽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분들을 뭔가를 인내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인데 네. 이 터널 시야가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뭔가를 굉장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오히려 잘 습관이 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그것을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익숙해지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그래도 그런 대로 해내 오시다가 네. 어떤 순간에 다다르면 그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걸 스스로 잘 모르시게 되는 거예요. 네. 참다 보니까 내가 참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에게 적합한 스트레스를 알아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것을 그냥 인내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네.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너무 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네. 굉장히 노력해서 쌓아왔던 경우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오늘 갑자기 구한 직장에서 네. 일이 좀 적응이 안 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냥 쉽게 그만두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내가 1년, 2년 노력을 했거나 네. 혹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 네. 그동안의 어떤 투자한 어떤 노력이나 나의 헌신 같은 것들을 갑자기 뭔가 포기하거나 뭔가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너무 있거든요. 막막하게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노력, 인내, 성실, 헌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가치인 것처럼 많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네. 나는 왜 안 좋지?라고 네, 생각하면 네. 내가 해온 거에서 잘못을 네. 찾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잘못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맞아요, 그런 상황에 맞아요. 빠진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지경이 됐다. 아무리 내가 쌓아온 게 있다고 해도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지점이 네.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점쟁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드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를 역기를 드는 것으로 좀 비유를 드려요.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드는 게 네. 사람마다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는 좀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음. 누군가는 그 몸무게 체급에 따라서 조금 가벼운 걸 들어야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파악을 하려면 네. 처음에는 좀 제대로 애쓸 필요는 있어요. 아.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거를 들어본 훈련을 한 적은 없지만 뭔가를 무거운 거를 들 때는 네. 중력을 이겨내려면 가슴에 바짝 붙여서 들어야지 쉽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무겁고 하기 싫다고 네. 팔을 조금 멀찌감치 밀어서 물건을 들면 네. 중력 때문에 훨씬 더 몸이 휘청거리고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네. 우선은 글에 좀 최선을 다하고 애써볼 필요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싫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틱틱거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탓만하기에는 네. 나도 기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역기를 들어 올리듯이 네.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보고 일을 열심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무게가 감당할 만한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본 다음에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러면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상담 오실 때까지 지금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 네.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조금씩 감당해 나갈수록 왜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도 근육이 생겨서 조금씩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 하면은 내려놔야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팁을 이게 지금 너무 일이 힘들고 버겁고 그런데 네. 그만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너무 갈등이 되어 하시는 분들이 일은 버겁고 힘든데 그 일이 주는 보상 이를테면 뭐 급여라든지 네. 혹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놓을 수 없어서 갈등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럴 때는 1년 뒤나 2년 뒤 내가 이것을 계속 감당하고 유지했을 때 그 후에도 계속 행복할 것인가? 만족스러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네. 그렇게 고민해 보시다가 결정하기가 훨씬 좀 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있나?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인가? 네.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했을 때 내가 1년 뒤, 2년 뒤 미래에 계속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다면 네. 내가 이 일을 혹은 어떤 조직과의 관계를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나갈지 혹은 중단할지 생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너무 매몰돼 있지 말고 한 걸음 좀 빠져나와서 그 로빈슨 크루소가 막 장점과 단점을 써봤던 것처럼 맞아요. 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네. 장점이 많으면 좀 더 참아서 해보고 네, 맞습니다. 단점이 많으면 맞습니다. 좀 단칼에 결정을 네네. 내리는 그런 게 필요할 네네.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자기 객관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네네. 그러지 못해서 네. 안 좋은 일로 네.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고 참다가 극한에 몰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아나운서로 지금 7년째 일을 했더라고요. 진짜 오래 네. 하셨네요. 네. 근데 제가 올해 네. 한 3개월 정도 휴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저도 개인적인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휴직을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일을 좀 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지경이 네. 됐을 때 네. 좀 일을 쉬면서 내가 진짜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인 네, 건지 네. 인간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인 네. 건지 이런 걸 좀 떨어져가지고 생각할 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어떤 뭐 안식년이라든지 네. 긴 휴가가 근로자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이제 근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연구들은 많은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너무 과로하는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러게요. 그거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진짜 탁상 공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지 네, 네. 뭔가 어느 누군가의 귀에 네. 들어가서 결정권자의 귀에 들어가서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맞아요. 생긴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아,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 난 이제 진짜 고립됐구나. 네, 이런 네. 마음이 참 네. 감당하기 힘든 네, 마음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예.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네. 일이 정말 힘들다기보다는 이 외로운 고립감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격려받고 지지받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으면 네. 그걸 통한 성취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것을 오롯이 책임져야 되고 혼자 해결해야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스스로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하는 법, 그리고 내가 홀로 남겨졌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네. 주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요. 예,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가 네. 저하고 상담하고 치료하시면서 주위 동료들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처음엔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네.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 일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분이 여전히 힘든 일을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가 내가 할 때 안 되면 도와준다는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의 아, 안정이 되고 네.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이 네. 되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응급 상황에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파란 색깔 티셔츠 입은 누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딱 특정해서 네, 얘기를 네, 네. 하면 네, 도와줄 맞습니다.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얘기를 못하고 안 도와줄 거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진짜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소한 도움이라도 이제 맞아요. 그게 진짜 물꼬가 확 터지는 네, 계기가 네, 될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해지면 그런 생각을 더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거절당하지 않을까? 네. 거절당할 게 분명해.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그냥 차라리 얘기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네. 우울감이 좀 좋아지시고 주위에 의외로 얘기를 해봤더니 가족이나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에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네. 회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진짜 좀 마음이 힘든 분들이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산책할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뭐 갈등,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살펴드리겠습니다. 샵 2260번, 샵 2260 문자 메시지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고민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뉴스나 신문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분노나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잘못했다는 확신이 들면 몰려가서 한 사람을 거의 매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삭막해진 사회 분위기를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괜히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서 사는 건 뭐 어떻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요즘에는 그 중에서 이 감정의 비율이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 네, 이유가 네. 뭘까요? 제 생각에는 현대 사회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과 달리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받거나 연대를 할 수가 없고 힘든 마음을 쌓아두다 분노나 화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네. 뭔가 좋아질 좀 국면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참 막막해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달려 있는 막 댓글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생기면서 사실은 내가 직접 말로 하기에는 어려운 분노나 화를 네네. 굉장히 쉽게 표출을 맞아요.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네. 좀 이런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게 건강하지 않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당연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이게 사실 익명성의 효과가 큽니다. 이게 누군가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분노 표현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뇌는 타인을 신경 쓰고 받아들인 뇌 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상대가 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말을 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나 이런 부분을 누구나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은 우선 내 얼굴도 노출되지 않고 네. 비난받는 사람이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분노를 쉽게 표현하게 되고 네. 그런 댓글들이 쌓이면 군중 심리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니까 네. 나도 여기에 쉽게 그냥 말 한마디 보태도 괜찮겠다.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가 조금 더 시너지를 받게 되고 네. 서로 비난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 당연히 악플 달면 안 되지만 그런 막 안 좋은 마음, 뭐 분노, 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막 쏟아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맞아요. 물론은 이런 식으로 예. 푸는 건 안 좋은 방식인 것 예. 같은데 혹여 지금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번 너무 화가 나서 뭐 예. 이런 댓글을 남겨봤다. 근데 네네. 남기고 나서 후회가 네, 들거나 네. 내가 왜 그랬지?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좀 스스로의 어떤 점을 돌아봐야 할까요? 사실은 그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준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에 자꾸 화가 나고 그것을 과도하게 표현하고 있다면 네.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집중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세상 모든 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일에 집중하거나 기억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분노가 많은 분들은 화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로 댓글로 분노하고 가족들과 분노를 나누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분노하는 일이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다 보면 네. 대부분은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분노해 봐야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다른 감정을 더 느끼려고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안에 매몰돼 있지 말고 사실은 분노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그냥 화가 아니라 그 안에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네. 좀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감정이 뭔지 좀 네, 생각을 네. 옮겨가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분노라는 감정을 네. 약간 표면 감정이라고 보는 학파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적극 동의하는데요. 예. 분노는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하면 그 이유가 많은 부분에서 좀 무시당했거나 네. 무시당해서 외로웠거나 슬펐거나 네.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소외당했다, 외롭다, 슬프다, 혹은 뭐 뭔가 기분이 좀 불쾌하다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연약한 감정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감정을 가졌다라고 드러냈는데 상대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좀 더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본질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화를 내면 상대가 좀 움찔하게 되고 위축이 되죠. 네. 그러면 내가 뭔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면 화내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쵸. 혈압이 오르고 네, 네, 굉장히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걸로 건강이 악화가 돼요. 그리고 화를 냈을 때 우리가 화를 던지면 그 화를 던진 화를 상대가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죠. 상대가 놀라게 되거나 위축되거나 내가 의도치 않게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화를 내고 나서
또 후회가 되고 그렇죠. 좌절감을 느끼고 음. 내가 왜 화를 냈지? 네. 좀 지나쳤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아래에 있는 감정, 서운함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또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분노하나? 왜 화가 나나? 이런 감정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네.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나 분노 계속 참고 사는 건 또 답이 아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네. 분노를 배출하는 게 좀 건강하게 배출하는 방법일까요? 우선은 억지로 참기만 하는 분들은 스스로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요. 네. 알아차린 다음에 그럼 막 화를 분출하고 그래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몸도 긴장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잠도 안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화가 나 있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화가 났을 때 올라온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데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게 되면 내쉬는 동안에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올라가 있는 혈압이나 혹은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우선은 내 몸의 긴장이나 마음을 좀 풀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가 왜 화가 났지? 왜 분노하게 됐지? 그 마음의 이면에는 내 감정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그 분노나 화를 잠재우거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지 않은 것이 네. 화가 난다고 꾹꾹 참다가 편한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 쓰레기통 마냥 뭐 불편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참 여러분, 이 화라는 게 주변에 막 쏟아내는 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너무 관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네. 때 알아차리는 거, 네. 알아차리고 복식 호흡을 하고 내가 도대체 왜 여기 화가 나지? 이 비슷한 일에 왜 자꾸 내가 분노하고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마음을 나누라고 하면은 화를 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그거는 좋지 않고요. 네, 화가 나는 이제 극도로 끌어오르는 감정을 스스로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그 이면의 마음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민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84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종모였습니다.